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또 진달래가 붉게 물듭니다. 또 어떤 나라는 봄이 되면 튤립이나 에델바이스가 만발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기후와 토양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우리와 또 다른 토양과 그리고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의 기후나 토양, 그리고 이 환경의 기운을 땅기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합해서 땅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땅기운은 매우 젊고 또 강해서, 우리나라 땅기운이 매우 젊고 또 강해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다 강한 개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땅기운이 젊다는 뜻은 이 받아들이는 수용성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기운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체로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 젊은 땅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나 아니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개망나니가 많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 기운 안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나 뛰어난 인물이나 아니면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개망나니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있는 줄을 몰라요. 땅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강해서 뛰어난 인물들의 업적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위인들이 아주 많이 출연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장도 전부 다 봤어요. 그분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이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점도 많지만 그걸 파헤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니 아니면 하면 된다 같은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배워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 사람의 훌륭했던 점은 공부를 시켜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없어요. 지금 애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배우질 않아요. 이미 1만 년 전에, 만년 전입니다. 만년 전에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주의 이치를 밝혀놓은 문장이,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저것이 그 당시의 문장입니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책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것이 천부경입니다. 이 천부경이라는 문장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 저거는 원래 원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을 한자로 바꿔놓으면은, 천부경이 한자로 바꿔놓으면 저것입니다. 하나는 가로로 쓴 거고 하나는 세로로 쓴 거예요. 그런데 가로로 썼건 세로로 썼건 가운데는 6이 있습니다. 6. 그렇죠? 이 천부경은 전에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뜻을 알고 싶으면 그때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천부경의 뜻은 뭐냐? 6을 가운데다 놓고 앞쪽은 6 이후에 보이는 세계, 즉 이 세상이 벌어지는 일을 적어 놓은 거고, 6 뒤쪽은 6 이전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밝혀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신이 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저거는 우주가 벌어진 일을 그대로 밝혀 놓은 겁니다. 저런 거 밝혀 놓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각 지명,
뭐 서울, 인천, 부산 이런 지명은 거의 예언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것을 보면 이 나라는 확실히 위대한 인물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그리고 거제도라는 뜻은 크게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제도예요. 클 거자에 구제할 개자. 그래서 거제도입니다. 또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북선은 요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잠수함도 나오고 뭐 핵무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거북선은 세계가 찬탄할 만큼 위대한 발명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이라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거북선은 사호선사라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를 몰라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여기서 보면 말썽부러기 같은 사람도 해외에 나가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몰라요. 해외에서는 알아주는데. 홍길동은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어디야? 유구 어디야? 유구. 오키나와 사람들은 홍길동을 대단한 인물로 취급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소설책에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한심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우리 좋은 걸 몰라요. 이렇게 이 나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든가 아니면 세상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이런 위대한 것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잘 섞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그래서 이조시대 때나 지금이나 뭐 당파 싸움이나 지금도 뭐 똑같아요. 지금 지네들끼리도 싸우고 정말 한심한 민족입니다. 예. 그러나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뛰어난 인물들은,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태어난 뛰어난 인물들은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과 이 생각의 격차가 너무 심해 세상 일을 참견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의 세계를 향해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예. 사후선사나, 사실 이조시는 망하는 거죠. 사실 일본한테 잡혀먹는 건데, 사후선사,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서산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군이라는 건 다 민간인들이에요. 예. 원래 장군이라는 놈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그래서 천부경이 나온 이래 우주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 나도 이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천부경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강한 개성 때문에, 그 강한 개성 때문에 값지고 위대한 자기네 유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뭐 사명대사나 뭐 서산대사나 또 뭐 하다못해 저는 천부경이나 또 그것도 아니면은 뭐 사후선사나 이런 그 자기네 유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만의 개성을 내세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값지고 귀한 자기네 보물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물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웃나라가 갖고 있는 대수롭지 않은 것을 소중하다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때문에 깊이 아는 것도 없고 또 갖춘 것도 없어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보물을 받아들이고 지켜서 발전시킬 줄 모르는 그런 이류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류예요.
지금도 보세요. 인류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런 게.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라고 하는 전체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성이 강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싸우지만, 그런데 또 이상하게 우리라고 하는 전체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존재하는 우리 민족, 여기서 우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라는 뜻입니다. 위. 개인이 아니고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나라, 내 자동차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차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내 강의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할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면서도 항상 우리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면 갑자기 대동단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또 외국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다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 군인도 아니고 임금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강한 거예요. 똘똘 뭉쳐서. 문제는 이렇게 똘똘 뭉치고 하는 그런 대동단결하는 그런 위기가 오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평소에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안 그래요. 이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꿔야 할 큰 과제인 것입니다. 땅에는 땅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듯이, 그러니까 땅 기운이 그렇듯이, 기운이 있듯이 모든 물체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이크도 나름대로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짠짠한 것, 안 짠짠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사람 역시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 씀씀이는 서로 다른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평면적인 거 아니죠. 격차라는 건 위아래로 있는 거죠. 격차가 있습니다. 레벨,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게 격차가 있듯이 세상 환경 또한 서로 다른 격차가 있습니다. 환경도 역시 그런 격차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격차가 있어요. 우리하고. 그것을 보통은 보면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격차는 보이지 않아 한눈에 알 수는 없지만 겪어보면 서로 다른 격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격차의 환경을 3D 세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살피는 것을 3D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을 담아서 살피면 3D 마음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은 그냥 2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 역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이해 또 원칙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3D 세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3D 세상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3D 세상에 의해 사회는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격차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D라는 것은 디멘션으로 우리말로 하면 차원을 말합니다. 차원은 위아래죠. 이게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은 위아래입니다. 단순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2차원이라면, 우리 단순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2차원이라면 3차원은 마음을 담아서 살피거나 아니면 정성을 들여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이것 없이 하면 그냥 이류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의 존재의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세상은
우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그런 원칙이 있죠. 그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정되고 부유한 선진국은 우주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목숨은 누구나 평등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활은 반드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 3D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면 알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격차가 낮은 사람하고 격차가 높은 사람하고, 격차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은 이해하지만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안 싸우죠. 그 사람하고는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못 사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택한 빠른 길을 선택하지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입니다 가라고 글로 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선택하지만, 잘 사는 부자는 시간에 쫓기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보다 차라리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고급차는 좋은 길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이상한 빠른 길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가면 이상한 골목 같은 데 가가지고선 땅바닥 좀 둥둥둥한데 이런 데 가요. 그러나 고급 길은 그렇지가 않죠. 좋은 길은. 그러니까 부자는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로 가라서 글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생활의 격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늦게 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냐, 기름 더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부자는 빠르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진 국민들은 나름대로 이와 같이 자기 욕심보다 존재의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나라를 안 지키고 나라 돈 가지고 논란하 다니고. 한국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존재의 원칙에 위배되면 하고 싶은 자신을 버리고 우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칙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으면 원칙을 어기면서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어. 아이고,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돈 빼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존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자신을 버리고 우주의 원칙을 따라서, 대통령이면 다 나중에 먹고 살 거다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서 생활하면 되지. 그럼 무리하게 빼돌려가지고 꼭 감옥에 그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선진국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통령 그만두면 다 감옥 가서 다 만나요. 최고 통치권자가 무리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반드시 자기 존재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못 나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 있든가, 꼭 대통령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뭐 짧고 굵게 살려는 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존재의 원칙은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개개인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율과 같은 것입니다. 존재의 원칙은. 왜냐하면 이 원칙을 위반하면 그 나라, 그 회사, 그 가족,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원칙을 어기면 멸망하는 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또 우리 회사, 우리 가족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존재의 원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존재 원칙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마크입니다. 이건 우리 유나이티드 헥사곤의 마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헥사곤 이것하고 3티크하고 두 가지 마크가 있죠. 자, 저 중에서 가운데 1번은 핵. 1번은 핵이에요. 그리고 2번, 옆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것. 2번은 축. 그리고 나머지 이 둥그런 것 전체. 3번은 울타리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핵, 축, 울타리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핵, 축, 울타리를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먼저 1번은 핵입니다. 핵은 곧 핵심을 말하며 이 핵심이 없으면 그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핵심 없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핵 없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핵이 빠져버리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은 영토, 나라 땅덩어리,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국고, 나라의 돈을 모아두고 있는 국고가 곧 우리나라의 핵심입니다. 핵이에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땅덩어리는 있어.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럼 나라가 아니죠. 예. 또 국민은 있어. 근데 땅덩어리가 없어. 그것도 나라가 아니죠. 땅덩어리도 있고 국민도 있어.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지금 이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나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고 있어요. 때문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점을 분명히 각성하여 영토와 국민 그리고 나라 살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마크가, 저 마크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영혼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유리컵같이, 저 컵같이 생긴 게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핵심이라는 것은 핵이라고 해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항상 이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국민이 핵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국민도 이 전체를 위해서 울타리와 그리고 축을 갖고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각자는 자신의 영혼을 통해,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저기 영혼 마크예요. 영혼을 통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서 국고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국고가 든든해야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상징하기 위해 저것이 히라보 싸이입니다. 저거 싸이. 싸이라는 마크예요. 저기. 히라보 싸이를 넣은 것입니다. 저게 싸이예요. 그리고 싸이는 곧 작용이며 살아 움직이는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심리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사이코카이니스. 그렇죠? 또 이 좀 정신이 좀 제대로, 영혼이 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 그럼 뭐라 그래요? 사이코. 그럴 때 쓰는 게 전부 다 싸이입니다. 그 싸이는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싸이는 이렇게 영혼을 상징하는 히라보인 것입니다. 저게 싸이예요. 그리고 2번, 옆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저 2번 축. 저것은 축입니다. 이 우리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일정한 축을 통해서 돌듯이, 축을 통해서 돌아야 돼요. 축이 없이 지멋대로 돌면 우리 전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지구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일정한 축을 통해 돌듯이 축이 없으면 그 존재는 혼란스러워서 파멸하게 됩니다.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정한 축을 통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축이 있어요. 우리는 축이 없어요. 각자 지 멋대로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이렇게 축을 통해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는 돈 있다 그러면 막 가서 가지려고 그러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축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길바닥에다가 뭐 지갑 같은 걸 떨어뜨리면 카드 같은 건 안 가져갈 겁니다. 예. 3, 40년 전에 일본은 주워 가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더래요.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아니면 더 가난한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워가지 일본 사람들 절대로 안 주워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디 가서 잊어먹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언젠간 와요. 하다못해 바다에 가서 잊어먹어도 그 주순 사람이 반드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꼭 와요. 우리는 뭐 갖다 버리죠, 그런 거. 그리고 돈만 빼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하고 틀린 점이에요. 걔네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것이 아니면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축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축을 통한 안전한 존재는 곧 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핵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국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국민이 죽든 말든 크게 상관 안 하잖아요. 예. 괜히 그걸 가지고 또 티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외국에 가서 어디 가서 뭐 배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나라에서 노란 옷들을 입고 그 노란 옷을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도 아닌데. 그래서 쇼나하려고 그러고.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축을 통한 안전한 존재는 곧 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축의 의무는 곧 핵과 울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토와 국민 그리고 국고가 핵이라면 우리나라의 축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축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국민과 영토 그리고 국고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영혼을 써서 개인이 마음껏 발휘해서 그리고 국민과 영토 그리고 국고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같은 건 어때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못해요. 나라가 다 쥐고 앉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부 다 망가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영혼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면 국고 또한 부유해지고 또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발전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망합니다. 나중에는. 때문에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국민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예, 옛날에는 거의 우리도 독재니 이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와 같은 축을 모르고 비현실적인 자기 이상에 빠져 지금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런 축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모르고 비현실적인 자기 이상에 빠져 나라의 축이 바뀌면 그때 나라는 파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어차피 공산주의도 다 망했어요. 왜냐?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인들은 일 안 해요. 나는 옛날에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에 갔을 때 소련에 가면은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물건 하나 쓸 게 없어요. 잘못 맞으면 다 망가져요. 망가지면 사야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뭐 하느냐? 아무도 일 안 해요. 다 앉아서 여자들은 뜨개질하고 앉아있어요. 거기. 그리고 앞에 흙이 소복이 쌓였어도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왜냐? 내 거 아니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나라에 석유가 많이 나와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석유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축은 이렇게 핵과 울타리가 안전하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영혼을 말살하여 전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했어요. 이북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영특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남한 사람보다 더 영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북이 저 모양 저꼴인 것은 개인의 영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말살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세 번째, 3번은 울타리입니다. 저건 울타리를 뜻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바꿔 말하면 경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엄밀하게 말해서 울타리가 없습니다. 우주만은 울타리가 없어요. 그건 전체가 다기 때문에. 그러나 우주는 울타리가 없지만 우주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든 피조물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울타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마이크는 이 모양이 이게 전부 다 울타리예요. 이게 이 껍데기가. 그러니까 경계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이렇게 그 존재의 경계인 것입니다. 만약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그 존재는 에너지가 돼요.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이 존재는 에너지가 돼요. 다시 우주로 환속하여 버립니다.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이 경계가 없어지면 모든 건 전부 다 우주로 돌아가 버려요. 때문에 핵축 울타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우주의 3박자인 것입니다. 3박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3박자 가운데 어느 한 박자만 빠져도 그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박자가 분명하지 않은 아주 애매모호한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며 서로 다른 축으로 나뉘어 싸우더니 이북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하고 서로 축이 달라서 싸우더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어느 개인의 영토로 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북은 주의도 없어요. 그냥 한 개인의 영토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해 놓은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울타리는 한반도 전체이며, 한반도, 이북 땅도 다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 전체이며 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남한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북에 살고 있는 백성이나 남한의 국민 모두가 같은 핵심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울타리가 한반도 전체면 이북 사람도 우리도 같은 핵심이죠. 같은 핵이지만 현재 이북을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축의 하나인 그 김씨 일가는 우리 모두의 적인 것입니다. 적은 동포가 아니고 적이에요. 적. 아셨죠? 적을 자꾸 동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씨 일가는 우리 적입니다. 왜냐하면 축은 앞에 마크에서도 보듯이, 저렇게 마크에서 보듯이 하나여야만 하며,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아까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핵과 울타리를 지키려는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이북에 있는 저 김간에는 백성들을 안 지키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도 못하게 만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저기 가면 여러분들 돌아버릴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우리의 저 김간에는 자신이 곧 핵이며, 이북은 핵이 백두혈통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북민은 핵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국민이 핵입니다. 근데 이북은 김신혜가 핵이며 또 김신혜가 축이기 때문에, 핵이면서 축인 것은 우주에 없어요. 그런 것은 천부경에도 없고 원래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주의 원칙에 어긋나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그런 악인 것입니다. 저건 악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북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했어요. 저것은 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지 결코 선량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김씨 일가와 소통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 있든, 저는 김씨 일가와 소통하는 무리들은 모두 아적인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것들은 뭐 우리의 아적은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저렇게 김씨 일가와 소통하는 무리들은 모두 아적인 것입니다. 아적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안의 적으로, 사실
저 눈앞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아적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준이 낮아요. 국민들 자체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아적도 뭐 저 사람 순하게 생겼네 이러고 다 투표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아적은 이북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적은 이북도 우리랑 같은 동포니까 우선 이북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라는 이름으로 김씨 일가를 돕는 무리들입니다. 그건 참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좋아서 거기서 살라붙어서 그렇게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 뭘 얻어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정말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때문에 이 아적들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 나라의 국고도 자기네를 위해서 지금 마음대로 쓰면서 탕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이제 가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때문에 이 나라의 핵심인 국민 모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나라의 핵심이라면 이와 같은 아적을 잘 살펴서 그들 모두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청소해버려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모르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 존재의 삼박자는 깨어져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핵심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서로 패를 나눠서 있다는 건 핵심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존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현실을 직접 파악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북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이북을 모르고, 이북 사람들은 이북도 모르고 또 남한도 모르는 우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북도 우리같이 생각할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은 이북도 몰라요. 저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도 모르는 우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살 뿐, 저것이 이 세상의 전부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은 동원을 잘하잖아요. 어디 보세요. 거기 아줌마들 보세요. 그때 그거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줌마들 그 치마 입고선 그 평양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꽃 들고서 이거 하는 거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렇게 동원되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시키니까 그게 하는 게 저 사람들 일이에요. 굶으면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파동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지만 우매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은 우리하고 사람 자체가 지금 틀립니다. 예.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사람이 틀려요. 그걸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천성은 틀려요. 성격은 각각 틀리지만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3D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면 좋은데 보통은 3D 마음을 못 살피죠. 이걸 살피면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 그것이 세상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죠. 이 체제에서 자유롭게 보고 배워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북을, 적을 대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이북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텔레비에 보면은. 네. 그들은 3D 마음을 통해 이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유대안에서 마음껏 생각한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이북을 대변해 주겠어요. 이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인데. 우리의 자의식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세계가 곧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죠. 많아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적을 대변하는 행위 역시 아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너는 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 오히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따져 물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발표하고 그 이북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수준입니다. 그것들의 지식이 지성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축이 바른 언론, 그런 신문사나 방송사가 보도하는 뉴스가 아니면 매스컴은 아적에 의해 우리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방송국에서 뉴스를 하면 바른 뉴스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속임수를 쓰면 우리 바보 같은 국민들은 그런 갭이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3D 마음은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속임수가 세상 이야기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방송하면 3D 마음이 아닌 대중은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텔레비나 이런 걸 보면 세상이 다 저런 것이다 라고서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작된 세계라는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죠. 자기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 또한 존재의 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취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부분 사고로 그만두든지 총 맞아 그만두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관두든지 이렇게 그만두든지 아니면 임기가 끝나면 모두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대통령 하고 싶은 애들이 있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이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예요, 인류. 인류는 저렇게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행복과 자유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적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북 사람들은 지금까지 멋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굶어 죽으면서도 견디면서 죽는 거예요. 저게 견딜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이북처럼 살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아적들도 이북 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북 인간들이 저런 것들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지들이 지금 막 그래서 뭐 열심히 쟤네들 편들고 그러지만 쟤네들이 제일 먼저 죽여버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네 편들어줬던 것들. 그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건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사가. 그걸 모르고 왜 저렇게 충성들을 하는지 몰라요. 누구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동단결하여 아적을 몰아내고 또 국방력이 튼튼한 경제 강국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 모두는 이 존재의 원칙을 확실하게 알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우리의 저 김간에는 협상이 안 되는 꼴통들입니다. 왜냐면 저것들은 협상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지들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70년 동안 살아왔어요. 꼴통들이에요. 때문에 협상보다 쟤네들하고 자꾸 협상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쟤들 큰 소리 치잖아요. 이런 오지랖 넓은 게 오지랖 떨고 다닌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소통할 생각하지 말고 협상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붕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쟤네들 스스로가 붕괴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붕괴시킬 수 있어요. 핵과 축 그리고 울타리라는 삼박자는 모든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핵이 분열되어 서로 싸워서도 안 되며, 우리나라는 서로 싸워요. 같은 또 우파라 그러면서 우파끼리 싸우고 좌파끼리도 싸우고 서로 싸웁니다. 정말 재밌는 나라예요. 옆에서 제3자로서 보면은 정말 웃기고 재밌는 나라입니다. 예. 또 축이 서로 달라 따로 놀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존재는 망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좋은 체제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존재는 현실을 몰라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자기 개성을 주장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 영토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행복의 삼박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시고 지자 지려 필잡 어리해 자버리 이무가신냐 자버해 이환가해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장수는, 이 3D가 있는 장수는, 3D 마음으로 움직이는 장수는 항상 이익과 손해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익에도 손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발전할 수 있고, 이익한테도 이익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손해에도 이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손해에도 이익이 있죠.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배울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그래야 할 판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손해에도 이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손해를 막기 위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거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방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역제 후자 이역, 시고 굴제 후자 이해, 추제 후자 일이. 그래서 적을 굴복시키려면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하고, 쟤들 불리하게 몰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하고 있어요? 꽉 모가지만 쪼이고 있잖아요.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을 부려먹으려면 일을 만들어서 시켜야 한다. 저기다 뭔가 일을 터뜨려 놓으면 지네들이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을 유인하려면 이익을 보여주어 달려오게 한다. 목은 뒤틀어 놓고 니네들 잘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익을 주면은 언젠가 달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정은이는 자꾸 트럼프한테 편지하고 있답니다. 예. 아마 결과는 조만간 더 지켜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 트럼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딸마다 손자병법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자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병지법, 무식이불례, 시오유 이대야. 그러므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쟤네들이 힘없고 굶주렸다고 해서 안 쳐들어온다는 법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한테 핵무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않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언제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쟤네들이 우리한테 덤비지 못할 거, 어느 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에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힘 빼는 짓 하면 안 되죠. 예. 무식이 불공, 시오 유속 불가 공략. 그리고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믿지 말아야 하며, 저것들을 언제 공격하겠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쟤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적이 공격할 수 없도록
굳건한 방어태세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저것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그 방어태세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잘 이해가 안 가면 테이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잘 생각해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또 언제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굳건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 자체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적을 이용해 누구? 우리가 붕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북 사람들이 붕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을 이용해 붕괴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가 지금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은 패거리끼리 지금 서로 싸우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붕괴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적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붕괴되면 우리는 역시 자유민주 체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것도 글러먹은 거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 어디 놀러 가면 뭐예요? 꼭 빠져 죽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러자면 우리 국민 모두는 이 자기 개성, 자기를 위한 것, 이것을 무시하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